춘천과 화천, 홍천에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이어져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까지 사흘째 이어온 총파업을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로 복귀합니다. 춘천에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4번째로 발생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획보도 민선 7기 1년, 오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화천 군정을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영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가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해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첫날부터 야외 수영장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일찍 찾아온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버스 정류장에서는 쿨링포그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도심의 열기를 식히지 못합니다. 오늘 영서 지역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6개 지역의 폭염 경보가, 인제와 철원 등 5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7.4도, 영월 36.9도, 횡성 36.8도, 홍천 36.5도 등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더워요. 지열이 올라오니까 더 거기에다 추가돼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최근 영서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지리적으로 육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더운 공기가 정체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9.8도, 삼척 29.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여름은 다행히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만큼 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폭염의 원인이었던 티베트 고기압의 발달이 약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작년과 같이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경포를 비롯한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도 다음 주까지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바닷물에 몸을 내던집니다. 연인들은 고무 튜브에 몸을 싣고 물장구를 칩니다. 아빠와 아이는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모래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아이들이 처음 해수욕장 와봐서 그런지 모래사장에서 놀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강릉과 속초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해 피서객을 맞습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18일까지 40여일간 운영되고 양양 지역 21곳은 다음 달 25일 문을 닫습니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놀이시설과 해수 풀장 설치, 해양 캠프 운영 등 특색 있는 전략으로 피서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여름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피서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포,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를 많이 준비했고 다른 해수욕장이 마찬가지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동해안시군과 경찰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24시간 상황실과 여름 경찰서를 운영해 수상 안전과 범죄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화천 군정을 짚어봅니다. 최문순 군수는 교육과 복지에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화천 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화천 군정의 핵심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교육복지과를 전국 최초로 만든 화천군은 돌봄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대학생 등록금 100% 지급이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은 지금 어렵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공부면 공부, 예능이면 예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올해 안에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설치되는 백암산 평화 생태특구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산천어 토마토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68개 공약 사업의 착수율이 86.7%로 15개 사업은 부진하거나 착수를 못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과 복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SOC 확충도 역점 사업이지만 동서 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과 광덕터널, 국도 확장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에 육군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상권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5번국도 선형 개량이라든지 그 산하면에 경기대와 연결되는 광덕터널 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화천 대교의 재가설 문제, 이런 SOC 산업 분야에도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2014년 2만 7천 명을 넘던 인구가 지난해 2만 5천 명 선으로 줄어든 화천군. 보육과 교육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댐이 완공되면 원주천 주변의 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승용차가 하천보에 걸려있는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둔치에 있던 각종 시설물도 망가졌습니다. 1998년 이후 원주천 주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은 565억 원, 이재민 70명이 발생했고 무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물 부족을, 홍수기에는 범람을 걱정해야 했던 원주천 상류에 댐이 들어섭니다. 댐 필요성이 거론된 지 14년, 국가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입니다. 원주시는 2022년까지 이곳에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 용량 18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댐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689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수기에는 물을 저장해 하류의 수위를 낮추고 갈수기에는 물을 방류해 원주천의 최소 수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주천 댐이 완공이 되는 이후에는 하류 지역의 홍수량을 많이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상으로는 약 88%의 신촌천 홍수량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지자체 건의, 국가계획 반영의 수순을 거친 최초의 주민 건의형 댐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먼저 이제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 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건의 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만리장성처럼 큰 장벽이 저기 생기는 거예요. 이쪽 우리 백운산 이거를 가로막으면. 그래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동네가 여기인데 유수량이 확보될 거고 아무래도 수해 방지에 도움이 될 거고 이 주변은 또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는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댐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오늘 춘천 지역 일부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 나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춘천시 산홍동과 신부급 율물리 지역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 나와 폭염 속에 시민들은 목욕을 못하고 식사 준비를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춘천시는 이 시각 현재 붉은 수돗물이 나온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까지 사흘째 이어온 총파업을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로 복귀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성실한 교섭과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을 믿겠다며 다음 주부터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에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4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82살 김모 씨는 지난 2일 식욕부진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고 오늘 오전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김 씨가 2주일 전 텃밭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등부 위를 물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춘천에서만 모두 4명의 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춘천시 중도에 레고랜드를 조성하는 영국 멀린사는 현대건설과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멀린사의 한국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로부터 춘천 레고랜드의 새로운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설 상중도의 기반 공사가 모두 끝난 만큼 본공사 계약이 성사돼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구조 변경 전 시행사였던 LL개발이 선정한 시공사인 STX의 반발과 법적 대응도 우려됩니다.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30대 여성인 B씨와 교제를 하다 B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누룽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9월부터 30억 원을 들여 강원대학교 안에 누룽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누룽연구소는 전통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누룽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수 종균을 선발 보급해 지역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춘천시는 술 산업은 1차 원료로 1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산업이라며 누룽연구소 설립으로 지역 전통주 산업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춘천에서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춘천 사북면의 원평 팜스테이 마을에서는 송어 잡기와 떡 매치기, 손두부 만들기와 방울토마토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춘천 서면의 명소인 박사마을에서도 옥수수 따기와 압화, 손거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휴가철을 맞아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전국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 경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이 다음 주까지 마무리됩니다. 강릉시는 7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사태 우려 지역 17곳에 낙석 방지책과 옹벽을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늘 12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해 복구 이후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강원FC가 서울을 상대로 시즌 2번째 3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저녁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하나 원큐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FC 서울을 맞아 2경기 연속 결승골을 넣은 정조국 선수 등을 앞세워 3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시즌 8승 3무 7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5위에 올라 있는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 이길 경우 승점 2점 차로 4위에 올라 있는 대구FC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구군이 오늘부터 양구읍 시가지에 도로 살수를 시작했습니다. 양구군은 도로 살수를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겠다며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지속적으로 도로 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양구 중앙시장 앞 버스 정류장 등에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18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한 영월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